최근 전대미문의 드라마 2회 방송 후 폐지되는 조선 구마사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자본이나 동북 공정을 국난으로 인식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매우 예민해진 것은 중국은 적당히 멈춰야 하지만 공세를 전혀 늦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상하이 대기질 연구소에서 중국 상하이 미세먼지는 한국으로부터 영향받았다는 보고를 하면서 한국에서 불고 있는 북동풍으로 인해서 상하이의 대기질 악화가 오히려 한국 영향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중국 환경관측센터는 한국이 중국에 끼치는 미세먼지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취지의 보고를 통해서 중국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나 인공 강우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한국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국의 대기 상태는 위성 사진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 최악의 상황인 게 분명한데 이제는 미세먼지는 한국 탓이라고 적반하장으로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무시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관영 언론 항구시보는 한국 언론이 중국발 황사먼지를 중국 탓으로 보도한다고 불쾌해하면서 한국은 중국발이라는 말을 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중국의 환경장관은 이에 관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미세먼지가 넘어간 것을 인정한다며 양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장관의 발언조차 없던 걸로 하며 막무가내로 미세먼지조차 한국 탓이라는 것입니다. 즉 중국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국의 생각과 방식을 강요한다는 스탠스로 돌아섰다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전면적인 공세를 예전보다 훨씬 더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공세가 이제는 본격화되었으며 그것이 매우 잦아져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연예계에서도 논란은 지속됩니다. 걸그룹 마마무 등이 소속된 기획사 RBW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해프닝이 빚어졌습니다. RBW는 31일 새벽 공식 인스타그램에 돌연 우리 회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해왔다는 한 문장짜리 공지를 영어와 중국어로 게재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을 모두 중국의 영토로 보고 이 중 오직 중국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출신 K-POP 가수들이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을 한 사례는 많았지만 한국 기획사가 회사 차원에서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글이 올라온 경위에 대해 여러 추측을 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RBW 측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게시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RBW는 확인 결과 직원의 단독 행동으로 빚어진 일이며 발견 즉시 삭제 조치했다며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그래도 동북공정이나 중국발 막무가내 주장들이 넘쳐나 예민한 가운데 이렇게 처음 보는 형태의 중국 관련 논란이 나옵니다. 또한 방송계에서는 앞으로 조선구마사 외에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각종 드라마들이 중국 자본 논란 때문에 드라마 시작 전 사전 해명글을 올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JTBC는 설광화에 대한 민주화 운동 폄하 논란이 지속되자 이례적으로 2차례나 관련이 없다고 공지글을 올려서 설광화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설광화 말고도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인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와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추리소설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쯔진천의 동트기 힘든 긴 밤, 장야남명을 원작으로 하며 전직 검찰관인 피해자가 10여 년 전 일어난 살인사건의 진실을 끈질기게 조사하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책이 출간됐을 당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을 들어 중국 공산당을 미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작품 자체는 순수한 추리소설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더불어 쯔진천 작가가 2019년 소셜미디어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을 폄훼하는 글을 올린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웨이보에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동료 작가들을 비판하는 글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복, 김치 등의 동북공정이 거세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불똥이 최근 강원도에 있는 한중 문화타운으로 불똥이 튀면서 더욱더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와 업무 협약을 한 민간기업이 춘천에 추진 중인 한중 문화타운 건설 사업으로 불똥이 튄 것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29일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게시됐습니다. 청원글에는 춘천에 건설 중인 중국 문화타운이 착공 속도를 높인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중국의 동북공정에 우리 문화를 잃게 될까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차이나타운의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얼마 전 중국 소속사의 작가가 잘못된 이야기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해 많은 박탈감과 큰 분노를 샀다며 계속해서 김치, 한복, 갓 등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약탈하려는 중국에 이제는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런데도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고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의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호텔 건설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춘천 하중도에 건설 중인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관련해 청원인은 중도는 엄청난 선사 유물, 유구가 출토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 유적지라며 일부의 반대에도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레고랜드는 전세계 고고학자들이 당장 멈추라고 할 정도로 귀중한 자료들이 담긴 장소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장소가 중국 관광객을 위한 타겟으로 망쳐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일부 제주 지역에서 신규 호텔이 들어서면 호텔 내부가 지나치게 중국풍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호텔을 비롯해 종업원들까지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이 청원이 현재 참여 인원 21만 명을 돌파한 상황으로 한국인들의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은 이 사업이 단순히 작은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아니고 세계 최대 차이나타운이라고 알려진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넓이도 120만 제곱미터, 약 36만 평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통 거리를 그대로 재현했고 소림사 분원이나 중국의 정통 정원 등이 갖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중국 문화 체험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에 중국 자본도 대거 투입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중국 인민일보 자회사인 인민망 등으로 이뤄진 특수목적 법인이 중국 복합문화타운의 사업 명칭을 한중문화타운으로 변경해 연내 착공하겠다고 주주총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6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린 점도 주목됩니다. 논란이 되자 강원도는 이에 관해 100% 민간 주도 사업이며 호텔이나 레고랜드 등 유적지 훼손은 허위 주장이라고 말하면서 지역 경제를 위한 공공의 노력이 폄훼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공지했습니다. 물론 어떠한 자본이든 간에 한국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한국에서 수천억 원 이익을 얻었지만 다시 한국에 7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방송 제작 퀄리티라던가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도 상당 부분 개선되어 긍정적 평가가 나옵니다. 넷플릭스 킹덤의 김은희 작가는 넷플릭스는 터치를 안 하고 돈만 준다라며 방송계 사람들의 꿈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죠. 하지만 중국 자본은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침탈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례가 이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자본력이 빈약하고 중국 자본을 마구잡이로 빌려 쓴 동남아는 이미 십수년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자본이 이를 적극 흡수하려 한국에 손을 뻗는 것이죠. 일부 방송가를 비롯해 지자체는 당장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로 들어오는 돈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인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중국 자본으로 인해서 한국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다행히 드라마를 퇴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미 받아버린 돈과 진행 중인 각종 중국 관련한 사업들은 되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국 내에서 확장되는 중국 자본에 자칫하면 한국도 적지 않은 생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미국과 이제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공공연하게 강한 중국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어느 때보다 중국 자본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국난을 극복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지 주목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몸을 사렸던 미얀마인들도 모두 거리에 나와 쿠데타 군부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인구는 총 5,500만 명으로 이들의 3분의 1만 거리에 나와도 고작 50만 명의 미얀마군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너무나도 바래왔지만 미얀마군이 자신의 총을 겨눌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방에만 있었던 이들까지 거리에 나오게 한 것은 바로 쿠데타의 주범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의 아들이 결정적인 사고를 쳤습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미얀마 최고사령관 아웅 훌라잉의 아들 아웅 삐소는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화 리조트를 소유했는데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수백 명의 미얀마 시민들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신의 리조트에서 호화 파티를 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파티 중에도 15세 고교생과 세 아이의 엄마 등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아야와디주 차웅따 해변에 위치한 아주라비치 리조트에서 군정이 임명한 마웅마웅 온 관광부 장관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날 행사를 미얀마 관광사업 재개를 기념하는
기념하는 이벤트로 이름 붙였습니다. 이 리조트는 이 근처에서 가장 규모가 큰 리조트로 외신은 이 리조트에 대해 성을 방불케 한다고 묘사했습니다. 즉 5천만 미얀마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매일매일 전쟁 속에 살아가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최고사령관은 자신의 아들이 소유한 호화스러운 리조트를 홍보하기 위해 국영 매체까지 동원하며 많이 관광하러 오라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고사령관의 아들 아웅삐소는 리조트뿐만 아니라 양곤의 인민공원 안에 고급 레스토랑과 갤러리까지 차렸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중개회사도 설립했습니다. 이 의료기기 중개회사는 다국적 제약사 등이 미얀마에 진출할 때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주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해외 기업들이 자신의 회사를 거쳐야 하게끔 해놓은 것이죠. 아웅삐손의 누나는 한술 더 뜹니다. 돈 되는 사업이라면 뭐든지 다 시작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미얀마에서 미얀마인들의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킨띠리 뗏못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결국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최고사령관과 그의 아들, 딸 모두를 제재 대상에 올렸고, 미얀마 인권단체는 글로벌 호텔 예약 사이트를 상대로 예약 가능한 호텔 목록에서 이들의 리조트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권운동가 마웅 잔리는 유혈 사태 동안 호화스러운 파티를 연 미얀마 군부의 사진을 공개하며 세계인들이여, 우리 미얀마는 더 이상 쿠데타 세력을 미얀마 군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를 것이다. 이 테러리스트들은 턱시도를 입고 파티를 즐기고 있다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미얀마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미얀마인들을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시민들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경고하며 무기 수출을 과감하게 중단시켜버린 데다가 미얀마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일종의 독립자금격의 해외 송금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미얀마 군부의 돈줄까지 끊어버릴 수 있다는 한국 기업의 경고가 나온 상황 속에서 일본은 한국과 완전히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단체 등이 경제 원조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미얀마 군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미얀마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 미얀마군이 이익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계획 중인 복합도시 개발 사업에 일본 기업과 정부 출자 기관이 참가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900억 원을 투입해 약 1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사무실과 상업시설, 호텔도 함께 건축할 예정인데 사업 용지의 소유자가 미얀마 군부입니다. 일본 건설사 후지타와 일본 정부 기업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해외교통 및 도시개발 사업 지원기구 등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1,000억 원 이상 돈을 대고 있고 일본의 건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미얀마 군부는 막대한 손실과 함께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에게는 1분 1초가 시급한데 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 독립 언론 미얀마나우는 지난 26일 일본의 국제협력기구가 믹야마 경제공사와 공동으로 구수도 양곤시와 탄린지구 사이를 흐르는 바구강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과 일본 기업이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미얀마나우에 따르면 이번 교량 사업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 초에 계약돼 2023년에 완공 예정으로 대부분 일본이 미얀마군에 매년 분할 지급하는 저금리 대출로 공사 대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된 일본 자본은 3,8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또 일본은 바고강 교량 건설 사업의 자금을 중단하고 일본의 요코가와 전기는 미얀마 군부 산하 기업으로부터 기술자 파견을 멈추지 않는다며 일본이 미얀마 군부의 독재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다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명예의 담화에서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시위 활동에 대해 실탄이 사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밝혔는데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형식적인 쇼에 불과했고 사실상 일본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미얀마 군부와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5천만 미얀마 시민들을 모욕하고 능멸한 일본의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임명된 미얀마
미얀마 군부 출신 운나마웅 르윈을 일본은 외교장관이라 언급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이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새로운 미얀마의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화 사태까지 인정한 셈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 화가 난 미얀마인들은 운나마웅 르윈을 미얀마 외교장관으로 표기한 공문에 X를 표시해 분노를 드러냈는데요. 미얀마 시민들은 운나마웅 르윈은 우리의 외교장관이 아니다. 아무도 그를 외교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며 무려 8,000개가 넘는 비판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미얀마 시민들 사이에서 최고라 극찬받고 있는 한국, 그리고 미얀마인들의 분노를 듬뿍 받고 있는 일본. 한국과 일본의 운명은 곧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의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간절히 열망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미얀마 쿠데타 세력과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위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독립자금격 자금을 미얀마에 열심히 보내주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이들 덕분에 미얀마 군부는 곧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미얀마는 다시 아웅산 수지의 복귀와 함께 민주주의를 되찾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미얀마는 끝까지 남아 자신들을 도와준 한국에 엄청난 선물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사실 미얀마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 최고의 부국이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의 총리 리콴유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내에 미얀마만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미얀마의 경제가 엉망이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군부 독재 때문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를 해결해주고 미얀마는 대신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기회 땅이라 불리는 미얀마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빛을 발휘해 일본의 경제력 수준을 완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발판이 완성됐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